네, 화학원 1차시 시작하겠습니다. 화학의 첫걸음, 그 안에서 소단원, 세상을 바꾸는 화학에 대해서 할 건데요. 화학이 어떻게 인류 생활에 발전을 가져왔는지 우리가 의식주 생활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식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암모니아 합성이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합성이란, 먼저 암모니아의 화학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암모니아란 얘는 화학식이 NH3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은 질소, 그리고 얘는 수소가 되겠죠. H는 수소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OT 영상에 이어서 우리 통합과학 내용을 한번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봤었는데 질소와 수소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암모니아, 그런 NH3라고 하는 건 NH3 분자가 있는데 그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분자 하나 안에 질소라는 원소 하나랑, 그러니까 원소 종류는 질소와 수소가 될 텐데요. 질소는 이 원자 하나랑 수소의 원자는 몇 개가 될까요? 수소는 원자가 3개가 되겠죠. 이렇게 3개의 수소가 질소에 붙어 있는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의 합성을 보려고 하는데 이 안에서 암모니아를 어떻게 생성해내는지 공정을 통해서 화학이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NH3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네, 이게 너무 부담스럽겠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네, NH3를 보면 얘네가 어떤 기체들이 만나야지 NH3가 만들어질까요? 네, 여기서 보면 질소가 있어야 되고요. 수소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공기 중에서 있는 질소는 우리가 과자 먹을 때 과자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질소 기체가 들어있죠. 근데 그때 들어있는 질소 기체는 N 혼자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N2로 존재를 합니다. N2는 질소 기체는 반응성이 되게 낮아서 과자 안에 들어가 있어도 과자를 썩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질소 기체가 과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충작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감자칩이 깨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기 중에 수소는 어떻게 존재하죠? 네, N2로 존재합니다. N2로 존재하는데 이 둘을 합쳐서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낸대요.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래서 보면, 자, 우리가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려면 암모니아 안에 질소는 몇 개의 원자가 있죠? 질소는 1개의 원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화살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반응 전과 반응 후를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안에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전을 화살표 왼쪽에 놓고 반응 후 물질들을 생성물 해서 화살표 오른쪽에 두는데 이때 이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질소는 하나 있는데 그럼 왼쪽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에 있는 애를 반으로 줄이느냐? 그것은 안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을 2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배를 해줘서 여기에 있는 질소 원자 자체가 2개인데 이걸 오른쪽에 있는 질소 원자, 암모니아 안에 있는 질소 원자도 2개로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2를 곱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질소는 화살표 왼쪽, 오른쪽 2개 다 2개씩 있습니다. 그럼 화살표 왼쪽에 있는 또 다른 반응물, 수소 기체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수소 기체는 이렇게 수소 2개의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수소는 화살표 왼쪽에 있을 때는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어요. 근데 암모니아 앞에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이 전체 암모니아에서 지금 존재하는 지금 수소의 개수는 몇 개죠? 수소의 개수는 원래 암모니아 하나당 한 분자 안에 수소는 원자가 3개 있었는데 3개의 원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자체는 6개가 되죠.
그러면은 왼쪽에는 2개 있는데 오른쪽엔 6개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 화살표 왼쪽에 있는 수소에 곱하기 몇을 하면 되겠죠? 그죠? 3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암모니아를 합성할 수 있는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걸 정리해서 전체 적어보면 N2 여기에서 암모니아 NH3를 합성하는데 이때 수소는 몇 개의 분자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3개의 분자가 필요하고 그럼 질소 1분자, 수소 3분자가 만나서 암모니아는 몇 개의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2개의 분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금 통합과학 영상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안 보고 온 사람 있으면 꼭 보고 오세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앞으로 화학을 공부할 때 계속 나오는 그냥 단어에 대한 얘기니까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이걸 누가 합성했느냐? 하버라는 사람이 합성을 했어요. 그래서 하버법이라고 해서 이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 암모니아가 공기 중에서 아무렇게나 다 합성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공장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상온에서 할 수 없고 이거는 책에 안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따로 지금 필기하는 건데요. 자, 이때 공정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500도씨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0기압. 200기압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공기 중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근데 생각을 해봐요.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78%나 들어가 있는데 그 질소 기체가 다 수소 기체랑 만나서 갑자기 암모니아를 합성해내요. 그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공기의 그 성분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정이 필요해서 그 공정을 만들어낸 사람이 하버고 그걸 통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얘는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요. 농약에 이용이 돼요. 그래서 화학 비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화학 비료에 암모니아가 사용이 되면서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화학 비료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농사를 짓는데 지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비료가 없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화학 비료를 만들어내는데 암모니아 합성이 큰 역할을 했다. 그거 말고도 이런 화학에 이용되는 게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이런 비닐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라는 게 식생활과 관련된 거고요. 그럼 의생활을 봅시다. 의생활 같은 경우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섬유를 발명해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합성 섬유가 나일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시험이 끝나거나 아니면 2학기 끝나고 2학기 시작할 때쯤 우리가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 실험을 할 수 있으면 이 나일론 합성 같은 거는 간단하니까 실험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일론이라고 하는 건 원래 화학식이 이렇게 생겼다. 여기에 말하는 요 N은 이 앞에 있는 단위체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합성 방법을 통해서 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말고도 합성 염료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합성 섬유의 발명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넘어가 볼게요. 1940년 5월 15일 그날이 인류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나요? 그날 미국의 여성들은 백화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나일론 스타킹이 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선풍적인 인기였습니다. 당시 나일론 스타킹은 기존의 실크 제품보다 2배나 비쌌지만 판매 첫날 미국 전역에서 약 400만 켤레나 팔렸습니다.
투박하고 쉽게 느슨해지는 면 스타킹에 비해 나일론 스타킹은 가볍고 윤택이 나며 탄력도 강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죠. 나일론 스타킹은 실크 스타킹에 비해서도 얇고 투명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성들이 다리털을 밀기 시작했을 만큼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일론의 주 원료는 석탄과 공기, 물입니다.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아니라 이 원료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입니다. 나일론은 의류 시장에서만 인기를 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낙하산과 군용차의 타이어, 밧줄과 천막 등 군수품을 만드는 데도 나일론이 널리 사용됐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낙하산을 만드는 데 이용해달라며 자신이 신던 스타킹을 국가에 헌납하기도 했다는군요. 점점 자신의 응용 영역을 확장해간 나일론. 나일론의 탄생은 인류가 사용하는 소재의 일대 혁신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엄청난 히트 상품이 된 나일론 덕에 뒤이어 폴리에스터와 아크릴 섬유가 개발됐고 이들은 3대 합성 섬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소재를 얻기 위해 자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필요한 소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화학이 또 주생활에 어떻게 이용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보면 유리의 사용, 그리고 건축자재의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낸 건축물들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화학이 어떻게 인류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아스피린을 합성해냈어요. 그래서 이건 최초의 합성 의약품인데요. 이 아스피린 합성해내는 이 실험도 되게 간단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나 아니면 동아리 시간에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최초의 항생제, 이 페니실린은 곰팡이에서부터 만들어냈거든요. 이렇게 과학은 어떠한 발견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을 개발하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2단원 탄소화합물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되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것 같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시간이 없어진 관계로 진도 나가기가 되게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해야지 중간고사까지 2단원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빠르다 싶더라도 우리가 또 과제형 수업할 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면서 진도는 우선 강의형으로는 되게 빨리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려졌네요. 요렇게 한번 볼까요? 네, 탄소화합물은 탄소가 기본이 되어서 다른 원소들과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탄수화물, 셀룰로스, 단백질 뭐 이런 게 있고 그걸 이제 우리 통과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탄수화물에도 탄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 얘기 다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공적으로 합성한 탄소화물에는 아까 나일론도 보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되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한번? 나일론을 어디에서 봤냐면요. 여기서 보면 나일론 여기 식을 보면요. 여기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있는 게 탄소가 되겠죠. 탄소가 기본 구성 물질이 돼요. 그런 다음에 탄소가 기본이 되어서 이 뒤로 나갈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탄소가 이용된 화합물 자체를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말고도 폴리우레탄 뭐 이런 고무 같은 애들이 있겠죠. 탄소화합물의 구조와 특징. 탄소화합물은요. 탄소 원자에 대해서 봐야죠. 자, 탄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통화학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내 보겠습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게? 탄소는 몇 번이에요? 6번이죠. 6번인데 그럼 원자는 총 몇 개 있죠? 원자. 미안해요. 전자는 총 몇 개 있죠? 전자는 총 6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죠? 안쪽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그럼 바깥쪽에 남은 전자는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각 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을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전자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전자는 원래 혼자 있을까요? 둘이 짝을 지으려고 할까요? 둘이 짝을 지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소 주변에는 혼자 있는 전자가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럼 얘는 다른 원자들의 전자를 가져와서 공유를 할 거예요. 이게 공유결합이거든요.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맞죠?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 있는 혼자 있는 이 홀전자들이 다른 애들과 함께 공유해서 전자를
4개를 만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수소를 이용한 건데요. 자, 여기 한번 써볼게요.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1개. 1번이니까. 전자 혼자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탄소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하나씩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가 붙을 거예요. 수소가 붙으면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요 하나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총 몇 개까지 올 수 있죠? 그죠? 4개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붙은 게 수소가 4개까지 붙는 이 분자가 뭐죠? CH4. 얘가 뭐예요? 그죠? 메테인. 메테인 들어봤죠? 이 뒤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테인이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도 수소가 4개까지 붙을 수 있는 탄소 원자의 특성인 거예요. 자, 그래서 탄소 원자는 이 괄호한 한번 채워볼까요? 최대 몇 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4개까지 결합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가능하다. 선생님 자꾸 뭘 실수해가지고.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다른 여러 원자들과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냐? 4개나 있으니까 계속 이어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2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공부해 놓은 사람들은 뭐 오비탈 이 얘기도 나오는데 그걸 알게 되면 왜 4개까지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탄소 원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CH4 메테인 분자를 이용해서 수소 하나를 누구로 바꾸냐? Cl, 염소로 바꾸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바꿔도 다른 애가 되고 다른 수소 자체를 또 바꿔도 또 다른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수소를 다 바꿔도 또 새로운 애들이 나오는 거고 이걸 염소가 아니라 다른 애들을 넣는다고 해도 계속 다른 탄소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자, 요 영상을 하나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바로 메테인의 구조가 되는데요. 오마이야.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테인은 이렇게 지금 정사면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3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메테인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이고요.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하는 애의 주요 성분이에요. 이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가정용 연료나 버스 연료로 이용이 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는 액화천연가스 LNG 그리고 압축천연가스 이 버스 본 적 있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럼 LNG는 뭐고 CNG는 뭘까요? 자, 한번 봅시다. 표를 선생님 정리해봤는데요. 이 LNG와 CNG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LPG 있죠?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얘는 LNG와 CNG는 NG가 같아요. NG가 뭘 의미하느냐? Natural Gas. 그러니까 얘는 천연가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얘는 liquefied, 액화시켰다는 거죠. 가스를 액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compressed는 뭐냐면 압축 천연가스가 됩니다. 압축시킨 거죠. 근데 얘네들의 주요 구성 성분은 CH4 그러니까 메테인이 될 거고요. LPG는 뭐냐? 페트롤륨이 뭐죠? 얘는 석유가스. 석유인데 이거 링크에서 막 외우던데 애들. 그래서 얘를 보면 얘는 프로페인이 주 연료입니다.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이거 약간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막 문제집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계속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어서 아마 이것까지 배워야 되냐, 외워야 되냐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느냐? 메테인이 어디에 이용이 되냐면요. 얘는 메테인 자체가 연료로 사용이 될 때 연소가 되죠. 연소가 됐다는 건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그쵸. 산소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산소를 만나서 얘는 연소가 되는데,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CH4라는 메테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만났대요? O2, 산소를 만났대요. 그럼 얘는 뭐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여기에서 탄소가 산소를 모두 다 만나면 제일 먼저 제일 완전하게 산화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C가 산소랑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완전히 연소가 되면 CO2가 만들어져요. 그죠? 이산화탄소죠. 그럼 수소 자체는 또 산소를 만나면 산화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누가 만들어질까요? 그쵸? H2O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메테인은 완전히 다 연소가 돼버리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개수를 한번 맞춰볼게요. 역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애들과 오른쪽에 있는 애들의 원자의 개수, 알맹이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럼 왼쪽에 먼저 탄소를 보면 탄소는 왼쪽에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지금. 얘 CH4에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보면 얘도 하나 있네요. 그러면 더 이상 맞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맞춰줄 게 누가 있느냐? 수소 같은 거를 봅시다. 왜 내가 수소를 먼저 하냐면 산소 같은 경우에 왼쪽에는 하나 있지만 오른쪽에 2개 있어서 맞춰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수소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수소는 왼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그쵸? 왼쪽에 4개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몇 개 있어요? 얘는 2개.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왼쪽에 4개, 오른쪽 2개 되면 개수를 맞춰주려면 물 자체에 몇 개를 곱해주면 돼요? 그쵸?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를 곱해주면 되고 이때 산소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산소의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한번 보면요. CO2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그럼 H2O 안에 원래는 한 분자 안에는 산소가 하나 있는데 앞에 곱하기 뭐를 했어요? 앞에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얘는 산소 자체가 총 2개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개수를 산소의 개수를 합해보면 총 4개가 될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애들 몇 개 만들어야 되죠? 그죠?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몇 개 있어요? 그쵸? 지금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몇을 해야 된다? 2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 곱하기 2를 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네, 그게 바로 다음 이 내용이 되겠죠. 메테인 한 분자와 산소 2개 분자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 2분자를 만든다. 얘를 정리하면 CH4 CO2 더하기 요거 뒤에 거는 무시하고요. H2O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상해졌네. 네, 얘는 2예요. 2.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탄소는 메테인은 이렇게 연소돼서 연료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또 메테인 자체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4도로 매우 낮아서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공기 중에 존재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와 함께 대표적인 온실 기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메테인 어디서 많이 나오죠? 그죠? 소방기. 소방기에서 많이 나와서 소를 키우게 되면 온실 기체가 많이 만들어져서 지구온난화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소방구에서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탄수화물이 있다. 얘네들 수소, 메테인에 있는 수소를 하나 떼고 다른 애를 갖다 붙이면 또 다른 애가 되고 이게 프로페인이 아까 말한 LPG의 주 원료가 되는 애. 프로페인인 거고요. 그 끝에 있는 또 수소를 떼서 또 CH3를 붙이면 얘는 뷰테인이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탄화수소가 된다.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건 탄소 자체가 여러 가지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쵸. 탄소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있기 때문에 4개 있으니까 공유 결합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4개까지 할 수 있다. 이게 주요한 점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자, 그거 말고도 에탄올이 있는데 안 보이네요. 에탄올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에탄올은 화학식이 뭐냐? C2H5OH.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탄소가 2개가 있고요. 수소가 5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OH를 밖에 지금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H2O랑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물에 잘 녹는 부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를 비교를 해보려면 물과 비슷한 성분 애들이 있냐 그걸 나중에 극성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볼게요. 어쨌든 에탄올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과일이나 곡물 속에 포함된 당을 발효해서 만든다. 그리고 한 분자 안에 물에 녹는 부분, OH 부분, 그리고 물에 녹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걸 그리고 이쁘게 좀 그려볼까요? 그림이 되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볼 일은 없겠지만 여기 OH 이 부분 때문에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알코올이에요. OH가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은 알코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있으면 에탄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요? 또 에탄올이랑 비슷한 애 또 누구 있죠? 메탄올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메탄올은 메테인에서 한 부분을 바꿔주면 돼요. 누구로 바꿔주냐? OH, 알코올 성분을 나타내는 OH로 바꿔주면 되는데 메테인에서 기본적으로 메테인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수소를 지워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뭐를 쓰느냐? 여기에 OH를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뭐 짝대기 그어도 되고 안 그어도 되고. 그래서 OH를 붙여주면 얘가 뭐가 되냐? 원래 메테인이었는데 여기에서 메테인이 아니라 여기에 OL이 붙어서 메탄올이 되는 거예요. 에탄올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에테인이 뭐냐면 여기에서 알코올 여기 요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원래 수소가 붙어 있었던 게 에탄올이에요. 지금 에탄올인데 여기에 수소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준다고? 여기에 OH 알코올을 나타내는 이 펑셔널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작용기라고 하는데 얘를 붙여주면 에테인이 아니라 여기에 OH가 붙는 에탄올이 된다라고 해서 에테인에서 에탄올이 바뀌는 이 과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 메탄올 똑같이 알코올인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OH 때문이다. OH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분자 안에 이 OH 때문에 물에 잘 녹는 부분, 잘 녹지 않는 부분이 모두 다 생겨서 얘는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 그래서 왜 집에서 삼겹살 먹을 때 제일 닦기 쉬운 게 어떤 방법이에요? 만약에 부모님 소주 드셨다면 그 소주 이용해서 왜 고깃집 가면 칙칙칙 뿌려가지고 닦잖아요. 그게 알코올 소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기를 다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장 빠른 방법은 삼겹살 먹고 기름 튄 부분 제일 빨리 청소하는 부분은 그 부모님이 술 드셨으면 그 술로 닦으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된다. 근데 맥주는 안 돼요. 왜냐면 맥주는 더 끈적거려요. 소주가 좋다. 선생님이 술을 먹지는 않습니다. 네, TMI였고요. 네, 그래서 음식의 조리나 살균 소독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소독할 수 있게 에탄올을 사서 그걸 70%로 물 켜서 그걸 스프레이 넣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소독제 역할을 한다. 네. 그거 말고도 요리할 때도 이용하고 소독, 그리고 손소독제, 이것이 바로 선생님이 아까 만들었다는 게 손소독제가 되는 거죠.
자, 그거 말고 아세트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아세트산은 CH3COOH라고 해요. 얘는 무슨 말이냐? 아세트산을 얘기할 때는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 나와 있지만 선생님이 따로 옆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화학 구조식을 쓰면 CH3, COOH 이렇게 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 요 COOH 이 부분이 산을 나타내요. 산. 얘가 어떻게 산이냐?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산의 성질을 우리가 배웠었죠. 통합과학에서. 물에 녹아서 뭐를 내보내죠? 수소이온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수소이온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냐? 여기 있는 애를 내보낸다. 그래서 얘는 CH3COOH가 이온화가 되면 얘랑 수소이온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있는 산이라는 거. 여기 있는 산.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산성을 나타낸다. 아세트산이. 그리고 얘는 아스피린이나 의약품의 원료. 그리고 식초에 사용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책에 나오지 않는 애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책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세트산의 분자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학식에 대해서 배울게요. 화학식은 근데 CH3COOH는 뭐면 그럼 C가 2개 있고 수소가 4개 있고 산소가 2개 있는데 그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C가 2개, H가 4개, 산소가 2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화학식 때문인 건데요. 물론 이 2가지 방법 다 맞아요. 맞는데 정리를 해봅시다. 자, 화학식에는 첫 번째 분자식이 있어요. 분자식은 뭐냐? 원소 기호와 개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세트산을 놓고 봤을 때 원소 기호가 몇 개 있어요, 지금? 3가지가 있죠. CH5가 있죠. 그런 다음에 개수를 보면 탄소는 2개, 수소는 4개, 산소도 2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분자식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실험식이 있는데 실험식은 뭐냐면요. 원소 기호와 조성비예요. 원소 기호는 먼저 써놓되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를 쓰는 거예요. 자, 분자식에서 아세트산은 C가 2개,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2대 4대 2가 아니라 얘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최소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쵸? 1대 2대 1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건 대신 아세트산의 실험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시성식이라고 해요. 시성식은 무슨 말이냐? 작용기를 얘기해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잠깐. 알코올을 나타내는 작용기는 뭐였죠? OH.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요 전에 여기서 봤을 때 산을 나타내는 작용기가 뭐냐면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산을 나타내는 거예요. COOH.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용기는 OH나 아니면 COOH 같은 어떤 펑션, 그러니까 그 기능을 나타내는 애를 작용기라고 얘기하는데 작용기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말 생각하지 말고 얘는 영어로 쓰면 functional group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룹 자체가 이 분자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 펑션, 기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OH가 들어갔다면 알코올, COOH가 있다면 얘는 산이라는 이 그룹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세트산이라고 했을 때 C2H4O2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얘가 아세트산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 CH3COOH가 가장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COOH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아세트산, 요 시성식을 나타내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분자식인 C2H4O2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아세트산인지 다른 애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조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선생님이 선으로 나타낸 구조식 CH3COOH 이렇게 결합선으로 나타낸 게 구조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조를 나타내느냐, 공유결합을 몇 개 하느냐 정확하게 선으로 나타낸 게 구조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 요거 시성식 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화학식이 따로 책에 나와 있지 않아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메모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도 이때 이걸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3단원 몰과 화학식량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